안녕하세요. 파스텔 커피웍스의 바리스타 정혜원입니다. 오늘은 파스텔 커피웍스의 따뜻한 브루잉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매장에서는 하리오 스위치 드리퍼를 사용해서 커피를 추출을 하고 있어요. 하리오 스위치 드리퍼 내부에는 이 쇠구슬이 있어서 스위치를 올리셨을 때는 침지식으로 커피를 추출하실 수 있고, 처음부터 스위치를 내려서 추출을 진행하시면 투과식으로도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드리퍼입니다. 오늘은 침지식으로 과테말라 엘소코로 파카마라 워시드 커피를 따뜻하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원두는 16.5g이고요. 분쇄도는 EK43S 기준으로 11.17입니다. 분쇄한 커피를 담기 전에는 꼭 종이 필터를 린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필터를 잘 접어서 커피 드리퍼에 담고 물을 충분히 부어서 린싱을 해주세요. 이렇게 린싱을 하는 이유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종이 필터의 냄새를 제거할 수도 있고, 또 이 드리퍼와의 열 교환을 통해서 추출수 온도를 92도로 사용하는데, 이 92도의 온도를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이 커피 성분이 필터에 흡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린싱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린싱이 끝났으면 서버와 드리퍼를 다시 결합해 주시고, 꼭 이 스위치를 올리셔서 확인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분쇄한 커피를 16.5g 담겠습니다. 분쇄한 커피를 담으신 다음에는 이 드리퍼에 담긴 커피의 표면이 평평한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이때 너무 과도하게 흔드는 것보다는 두세 번 가볍게 흔들어서 평평하게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2도의 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하시고요. 저울의 0점과 타이머 0점이 꼭 맞춰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침지식으로 커피를 추출할 거기 때문에 하리오 스위치 드리퍼의 스위치가 올라가져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92도의 물을 210g으로 원푸어로 진행하겠습니다. 타이머를 누르시고 저희는 물줄기 속도를 너무 얇게 가져가시거나 너무 굵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고 있어요. 침지식으로 커피를 우리다 보니까 추출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20초를 넘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1분 40초가 되면 이 나무 막대를 가지고 스터를 줄 건데요. 이 스터를 주실 때 너무 빨리 휘저으시거나 아니면 드리퍼 외벽면을 긁게 되시면 불쾌한 텁텁함 그리고 쓴맛이 같이 추출될 수 있으니 적절한 속도감을 주셔서 스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바리스타들이 1초에 한 번 정도 스터를 주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있어요. 이제 1분 40초가 되었으니 스터를 주겠습니다. 스터를 주실 때는 스위치를 내리면서 주시는 것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추출은 보통 2분 30초에서 3분 내로 완료가 됩니다. 만약에 3분을 너무 훌쩍 넘어서 추출이 완료가 된다면 분쇄도를 조금 굵게 가져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물이 다 빠지면 드리퍼를 서버에서 제거하고 한번 저어주세요. 그리고 미리 예열한 잔에 담으시면 추출은 완료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출한 커피를 마셔보겠습니다. 오늘 추출한 과테말라 엘소코로 파카마라 워시드 커피는 유기농 설탕 같은 단맛이 아주 잘 느껴지고요. 구운 곡물의 씁쓸하고 고소한 후미가 아주 잘 이어지고 있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스텔 커피웍스 바리스타 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스텔 커피웍스의 아이스 브루잉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매장에서 사용 중인 하리오 스위치 드리퍼를 사용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리오 스위치 드리퍼 내부에는 쇠구슬이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올려서 사용하시면 이 쇠구슬이 물 빠짐을 방지해서 침지식으로 커피를 추출할 수 있고요. 처음부터 스위치를 내려서 사용하시면 투과식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드리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스 브루잉을 우간다 은발레
내추럴 커피를 가지고 침지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루잉 레시피에 사용할 원두의 양은 총 19g이고요. 분쇄도는 EK43S 기준으로 10.51입니다. 분쇄한 커피를 담기 전에는 꼭 이 드리퍼를 종이 필터에를 넣고 린싱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린싱을 하는 이유는요, 종이 필터의 냄새를 제거하고 또 저희가 추출수로 사용하는 92도의 물을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고요. 이 커피 성분이 필터에 흡착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종이 필터를 항상 드리퍼에 넣고 린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브루잉 레시피이기 때문에 유리 서버에 60g 정도의 얼음을 담아서 추출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한 유리 서버에 드리퍼를 장착하시고 이 드리퍼의 스위치가 꼭 올라가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분쇄한 커피 19g을 드리퍼 안에 담아주세요. 이 커피 표면이 평평해질 수 있도록 드리퍼를 2번에서 3번 정도 가볍게 흔들어서 커피 표면이 평평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때 너무 드리퍼를 과도하게 흔들기보다는 가볍게 흔들어서 커피 표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2도의 추출수를 160g 푸어에서 추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울 0점이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타이머를 누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침지식으로 커피를 추출하기 때문에 너무 천천히 물을 부어주시면 추출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 레시피인 경우에는 15초에서 16초 사이에 추출을 완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1분 40초가 되면 이 나무 막대를 가지고 총 10번의 스터를 줄 건데요. 스터를 줄 때는 너무 빨리 저으시거나 아니면 이 드리퍼 외벽면을 긁으시면서 진행하게 되셨을 때 좀 불쾌한 텁텁함 또는 쓴맛까지 같이 추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나무 막대로 스터를 줄 때는 스위치를 내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출은 2분 30초에서 3분 내로 종료가 됩니다. 만약에 3분을 너무 훌쩍 넘어서 추출이 완료가 된다면 분쇄도를 조금 굵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물이 다 빠지면 드리퍼를 서버에서 제거하고 아이스 브루잉인 경우에는 유리 서버에 얼음을 넣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 얼음을 충분히 다 녹을 수 있게끔 저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얼음잔에 담아주시면 추출은 완료입니다. 오늘 추출한 커피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출한 우간다 은발레 내추럴 커피는요, 처음 먹자마자 새콤한 자두나 딸기의 산미가 선명하게 느껴지고요, 이후에 초콜릿의 단맛이 아주 길게 잘 느껴지고 있어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스텔 커피웍스 바리스타 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스텔 커피웍스가 투가식으로 따뜻한 브루잉을 어떻게 내리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하리오 스위치 드리퍼를 사용해서 보통 침지식으로 커피를 추출을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스위치를 내려서 사용하시게 되면 투가식으로도 커피를 추출해 내실 수 있어요. 보통 사용하시는 드리퍼가 하리오의 V60이시거나 아니면 나눠서 투가식으로 커피를 추출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방법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추출해 볼 커피는 저희 언스페셜티 블렌드 프루티 버전 2입니다. 추출에 사용할 원두의 양은 총 19g입니다. 분쇄도는 EK43S 기준으로 11입니다. 분쇄한 커피를 담기 전에는 꼭 드리퍼와 서버를 결합을 해주시고 종이 필터를 넣은 채 린싱을 진행해 주세요. 종이 필터 린싱을 해주시게 되시면 종이 필터 냄새를 제거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92도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커피 성분이 필터에 흡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충분히 린싱이 되었으면 물을 버리고 다시 드리퍼와 서버를 결합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투과식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스위치가 내려져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분쇄한 커피 18g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표면을 드리퍼를 살짝 흔들어서 평평하게 해주시고요. 이때 너무 드리퍼를 세게 흔드는 것보다는 가볍게 2-3회 정도 흔들어서 평평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저울 0점을 잡으시고요. 92도의 추출수를 준비를 해주세요. 뜸은 30g의 물을 가지고 30초 동안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푸어는 30초가 지나면 100g의 물을 추가적으로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0초가) 지나고 1분이 되었을 때 다시 100g의 물을 추가적으로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가) 되면은 마지막으로 50g을 부어줄 텐데요. 이때는 가운데에서 물을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0이 될 때까지 가운데에서 센터 푸어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추출은 2분 30초에서 3분 내로 종료가 됩니다. 만약에 3분을 너무 훌쩍 넘는 시간이 걸렸다면 분쇄도를 조금 굵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드리퍼를 서버에서 제거하고 한번 저어주세요. 그리고 미리 예열한 잔에 담아서 드시면 됩니다. 오늘 추출한 프루티 버전 2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루티 버전 2에서는요, 감귤의 산미가 잘 느껴지고 복숭아의 뉘앙스도 잘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바닐라의 향미와 함께 밀크 초콜릿의 단맛이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스텔 커피웍스 바리스타 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리오 스위치 드리퍼를 가지고 투과식으로 아이스 브루잉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리오 스위치 드리퍼는요, 스위치를 올려서 처음부터 사용하게 되시면 침지식으로 커피를 추출하실 수 있지만 처음부터 스위치를 내려서 사용하시면 투과식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사용하시던 드리퍼가 하리오의 V60이시거나 아니면 투과식으로 평소에 커피를 즐겨 드셨다면 이 레시피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투과식 아이스 브루잉 레시피에 사용할 커피는 에티오피아 벤치마지 무산소 내추럴 커피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원두의 양은 총 19g이고요. 분쇄도는 EK43S 기준으로 10.9입니다. 분쇄한 커피를 담기 전에 이 유리 서버에 60g의 얼음을 미리 담아주세요. 그리고 드리퍼를 올리기 전에 이 종이 필터를 넣어서 린싱을 꼭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종이 필터 린싱을 하게 되면 총 3가지의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종이 필터의 냄새를 제거할 수 있고 드리퍼와의 열 교환을 통해서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92도의 추출수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커피 성분이 필터에 흡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린싱이 충분히 되었다면 이제 서버와 드리퍼를 결합을 해주시고요. 투과식이기 때문에 스위치가 이번엔 내려가져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0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 타이머의 시간이 0에 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이제 분쇄한 커피 19g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분쇄한 커피를 담은 뒤에는 드리퍼를 가볍게 흔들어서 커피 표면을 평평하게 해주세요. 이제 92도의 물을 가지고 35초 동안 40g의 물을 부어서 뜸을 들여주도록 하겠습니다. (35초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60g의 물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0초가) 지나고 1분 5초가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60g의 물을 부어주도록 할게요.
160g까지 물을 부어해 주시면 됩니다. 드리퍼 안에 물이 다 빠졌으면 드리퍼를 서버에서 해체하시고 서버에 담긴 얼음이 충분히 녹을 수 있도록 잘 저어주세요. 미리 준비한 얼음잔에 부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오늘 추출한 에티오피아 벤치마시 게샤 무산소 내추럴 커피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었을 때는 되게 망고나 구아바 같은 열대 과일이 떠오르고요. 그다음 자두나 포도 같은 새콤한 산미와 함께 카카오 닙스의 쌉쌀한 후미도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원두 중에 코스타리카 생두가 늦게 도착해서 엊그저께 제가 바로 받자마자 원두로 이제 준비를 해뒀거든요. 이 원두를 사용해서 저용량 도징 방법으로 에스프레소를 한번 먼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용량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추출의 관건은 파우더의 분쇄도가 얇다는 거에 사실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3.5g을 담아서 추출 유속이 굉장히 빠르죠. 50 정도를 추출해주면 됩니다. 바로 엊그저께 로스팅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노트를 찾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한 20초에 50 정도 추출이 됐거든요. 빠르게 추출이 됐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경쾌한 산미도 있고 플로럴한 느낌이랑 허브 느낌이 좀 강하게 나는 게 묘한 매력이 있어요. 부분에는 뭐 캐러멜이나 혹은 황설탕 같은 단맛이 쭉 이어지는데 굉장히 좀 깔끔하게 표현돼요. 이게 제가 알고 있던 코스타리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매력 있는 그런 향미를 가진 커피로 표현됩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자, 이번에는 페루 에르모사 게이샤, 제가 영상에서 추천을 했던 페루 게이샤인데요. 이 게이샤로 마찬가지로 저용량 도징을 사용해서 이제 에스프레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추출을 할 때 거의 13에서 15 사이에 추출 세팅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4g) 도징에서 19초에 52 정도 추출이 됐습니다.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아로마에서 일단 꽃향이 은은하게 너무 좋네요. 요새 페루가 진짜 폼이 좋습니다. 은은하고 풍성한 그런 꽃향도 나고요. 게이샤 특징인 시트러스한 산미도 나고요. 캐슈넛 같은 고소함도 감돌고요. 이 커피 자체가 로스팅이 굉장히 밝은 데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맛있습니다. 꼭 한번 에스프레소로 내려드시길 바라고,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에스프레소 머신은 다양한 이유로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온도와 그리고 실제 추출수의 온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저희 원두는 어떤 커피 포트를 사용해서도 92도로 추출했을 때가 가장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 커피가 나타내는 그 맛이나 질감을 여기서도 똑같이 표현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 온도를 설정하실 수 있는 머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커핑을 먼저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동일한 향미가 질감이 표현되는 온도를 찾아주셔야 돼요. 약간 번거롭지만 그만큼 훨씬 더 만족스러운 에스프레소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언스페셜티 행사를 위해 준비했던 두 가지 블렌드 중에
프루티를 에스프레소를 한번 내려드릴게요. 이번 에스프레소는 바스켓 사이즈가 전부 다 다른 것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만큼의 원두를 넣었을 때 바스켓에서 적정 사이즈가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그 적정량을 잡는 방법을 이제 좀 설명해 드리면서 좀 노멀한 추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IMS 26.5를 사용하고 있고요. 원두를 넉넉하게 한 20g에서 21g 정도 넉넉하게 분쇄를 먼저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바스켓에 이렇게 쌓으면 이 위에 부분이 고르지 않게 담겨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얘를 밀어서 이 빈 공간을 채워주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절대 파우더를 누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돌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앞뒤로 밀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하든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검지손가락으로 홈을 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파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일자로 파는 게 아니라 움푹 들어가게 파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파우더가 바스켓 밖으로 안 나올 때까지 충분히 파주시면 이 포터필터 바스켓 안에 이렇게 움푹 파인 모양으로 담기겠죠. 17.5g이 나왔거든요. 이 정도 담아주시면 이 바스켓에 이 원두의 파우더가 적정한 부피로 얼추 담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편하게 예상할 수 있도록 그람으로 설명을 하지만 사실 바스켓이라는 거는 공간에 대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원두 역시 무게가 아닌 공간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걸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됐고요. 17.5g 담아서 23초에 45g 정도 추출됐거든요. 한번 마셔볼게요. 은은한 과육의 향이 일단 아로마에 있어요. 산미 자체가 굉장히 복숭아를 연상시키는 그런 부드러운 소프트한 산미가 표현되고요. 또 감도는 이 과육의 향이 캐릭터를 명확하게 만들어주는데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과육의 느낌이 너무 옅거나 불분명하지도 않아요. 드셔보시면 뭐 천도복숭아도 느낄 수 있지만 제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건 분홍색 아주 잘 익은 복숭아거든요. 그 느낌을 명확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 커피가 산미도 좋지만 풍미에 이어지는 단맛도 좋아요. 단맛까지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적정한 부피에서 담았을 때 17.5g이라는 더 많은 양의 도징을 하게 되면 에스프레소 자체도 조금 더 농밀해지고 밀도 있는 맛으로 표현이 되니까 찐득한 거 에스프레소를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추출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언스페셜티 블렌드 중에 또 두 번째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소프티를 에스프레소로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스켓에 적정 부피를 담는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노멀하게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한 21g 뭐 이렇게 22g 제가 지금 IMS 26.5g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가득 담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22g을 담았어요. 이제 분쇄를 이렇게 22g이나 담은 이유는 이 바스켓 위에 봉긋하게 담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커피가 이렇게 봉긋하게 담겼죠? 시계 모양으로 돌려주셔도 되고요. 앞뒤로 밀어주셔도 되고요. 절대 파우더를 누르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을 사용해서 얘를 밀어주는데요. 움푹 들어가게 밀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더 이상 파우더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검지손가락으로 움푹 밀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파우더가 홈이 생기겠죠? 이 정도가 되면은 이 바스켓 안에 적정한 만큼의 원두가 부피를 채웠다. 원두를
몇 그램 남았냐 라고 말하는 거는 저희끼리 이제 편하게 수치화 시키지만 바스켓은 공간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파우더 역시 입자마다 무게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두도 바스켓에 정량을 담으려면 사실 부피를 맞추는 거라는 걸 꼭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17g 정도 담겼거든요.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19초에 46 정도 나왔거든요. 일단 향에서 여기에도 이제 베이스로 사용된 생두가 코스타리카 생두기 때문에 꽃향 혹은 허브향이 함께 이렇게 오묘하게 느껴져요. 매력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되게 생소했다가 자꾸 맡을수록 매력 있어요. 이 커피는 되게 화려하진 않아요. 산미도 투명하고 너무 산미만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 구성된 맛들이 되게 알차거든요. 입에서 처음 느꼈을 때보다 또 고소한 맛으로 바뀌네? 뒤에는 또 초콜릿 맛이 있네? 뭐 이런 맛의 흐름이 되게 재밌는 커피거든요. 이 에스프레소에서도 똑같이 표현돼요. 투명하고 경쾌한 산미가 허브나 꽃향이랑 함께 나고 볶은 로스티드한 느낌, 그리고 캐슈넛 같이 고소한 느낌, 그리고 마지막에는 깔끔한 단맛으로 딱 끝나는 게 진짜 매력 있습니다. 이 커피는 진짜 매력 있어요. 그 처음에 임팩트를 딱 받지 못해도 매일매일 내려 드시기에 너무 좋고요. 매일매일 내려 드실수록 점점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러고 있거든요. 이것도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 저용량이 아닌 말하자면 뭐 13에서 15g 정도 분쇄를 곱게 해서 추출하는 방식도 너무나 매력 있지만, 나는 에스프레소로 좀 농밀하고 이런 찐득한 느낌으로 먹고 싶다 하시면 이 정도 그램수로도 담아서 추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초에 저희 거는 좀 빠르게 추출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에 한 45g 정도 담아서 추출하니까 아주 맛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